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도 화창해지고 미세먼지도 많이 좀 없어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또 정부 공약도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 떼는 쪽들은 정지를 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좋게 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발들 또 일어나더라고요. 어쨌거나 나라는 잘 돌아가니까 저희 경마 잘 돌아가게 움직이면 되고 위닝 방송 요즘 매번 한 건씩 경마팬 여러분들께 한 건이 아닌 몇 건씩 갖다 드립니다. 매주 좋은 마번들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내용들 갖고 경마하시면서 즐거운 승리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부산 설명 좀 해줘요? 예, 아주 부산이 갔더니 여름 날씨더라고요.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는 것 빼면 거의 여름이 육박했다라고 느껴질 날씨였는데, 자, 일단은 부산에 지금 모레 이 보충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조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느낌은 주로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모래가 굉장히 얇으면서 기록도 빨라졌고 또 앞선 버티기가 굉장히 좀 많았던 부산 경마장인데, 자, 이제는 머리 똘똘하게 굴려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좀 가볍고 굉장히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똘똘한 기수와 똘똘한 마방에서 그 부분은 먼저 체크할 것이고, 자, 거기에 걸맞춰서 저희는 적중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모래 보충 결과는 오전장 1, 2경주를 잘 보시면은 될 거고, 또 중반장에 중거리 또 잘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어떻게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평소랑 똑같이 준비된 마번으로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위닝 경마 해설방송 금요일 부산 경마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고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박정현입니다. 네, 1번 메이킹 승리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작년에 좀 데뷔를 할 수 있었던 말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데뷔가 좀 늦춰진 말이고요.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신의 마필답지 않은 그런 이제 주행 자세라든가 뛰는 모습 자체는 이미 몇 번 뛰어본 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진입 불량기가 좀 있어요. 역시 스타트해가지고 뭉쳐서 달리는, 무리에 뭉쳐서 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에 이효식 기수가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고 조교를 시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 자체는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번 게이트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킹 승리는 1경주 좀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원이요. 네, 5번마 썬더돔인데요. 지금 31주에서 2마리. 자, 썬더돔이란 마필 주행검사 때 내용도 괜찮았고, 주행검사 이후에 지금 한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마필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놨고, 마필도 상당히 좋더라라는 내용까지 접하고 올라왔습니다. 5번 썬더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기록 좋은 놈들이 있는 반면, 내용 좋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기록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록 좋은 애들이 잘 뛴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부산 경마를 보면은 주법이라든지 근성 같은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9번 역전의 기회입니다. 이게 지금 금주 출전 예정이 아니었어요. 이 빨간판을 달고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출전 주기를 빠르게 땡기고 나옵니다. 게다가 훈련도 상위 군말들을 다 위닝홀이라든지 그다음에 쾌한탄생이라든지 이런 말들과 병합을 하는데 말이 잘 따라 붙더라 이거죠. 게다가 출주주기가 빨리 나오는 걸 보면은 해보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번 역전의 기회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갑니다. 1000배다. 그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 자, 오전장 자금 확보 허찬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위원들 추천 한 마리씩 들어보죠. 성원이요.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배달이 한인데요. 데뷔 전부터 보여줬던 능력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이성재 기수가 지난주 굉장히 좀 열심히 타주는 모습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 직접 조교를 담당하고 나오는데 충분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요. 네, 8번 하늘의 뜻입니다. 이전 뛰는 동안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징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성권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조성권 기수가 담당을 했는데, 직전부터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외곽이고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걸음 자체는 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 이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입니다. 이 8번마 하늘의 뜻에
강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이 경주는 바람 잡을 말들이 많아요. 주행 검사 잘 받고 나와서 바람 잡을 말, 기수 때문에 바람 잡을 말, 이런 바람 잡을 말들이 많은데 당연히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을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걸린 복병마 한두가 저한테 걸려있는 말이 있어요, 이 경주. 그래서 그놈을 원툴로 때릴 겁니다. 그거로 자금 확보를 할 거예요. 정확히 제 생각이 맞다면 오전장부터 중배당 막권 이상이 항구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 복병마로 이경주 한 땅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박주영입니다. 2번 옥단 여걸입니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골치 아픈 마필일 수도 있어요. 계속 좀 조교 때보다 실전에서 항상 안 나오고 또 늦발하고 뒤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만 보이면서 계속 아쉬움을 남겼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고 부러졌던 이런 말이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원래는 좋은 게 정석인데 이번 경주 편성상 옥단여걸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옥단여걸은 제가 볼 때 경주 조건만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면 분명히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말이고 조교 때 걸으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번 옥단여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훈이. 네, 우선 이번 3경주 굉장히 좀 지금 부산에서 출마 등록을 하면서 6등급 자리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이 좀 몇 두 있는데요. 저는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이 5번 럭키 노바입니다. 19조 10만대요. 조기 2화까지 마치고 온 럭키노바 분명히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여기 출전한 마필들 모두 럭키노바의 이 조규시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마방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정말 세 보인다라는 내용들인데 역시 데뷔전 승부가 강한 19조의 마필 조기 2화까지 다녀온 럭키노바 충분하겠다 추천되겠습니다. 예, 이번 3경주 함정들이 많습니다. 기수들 함정도 많고 특히나 지금 얘기한 성원 의원 얘기한 럭키노바가 19조 말이다. 19조 말이 승부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또 눈치를 볼 기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럭키노바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금 우리 성원 의원이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외산 상군 하이섹시란 마필과 병합을 할 때도 뭐 잘 붙어 다니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기수들을 잘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눈치 안 볼 애들을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뭐 아까 이효식 기수도 그렇지만 정도현 기수도 뭐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끈기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0m보다는 1200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도현 기수와 기사 10번 스피디 로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5월 3주차 금요일 메인 승부처 준비 시간인데요. 제가 4경주를 일단 준비해놨고요. 경주 설명에 앞서서 자, 요즘 부산 경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성원의 적중 내용을 보시면 부산 거 상당히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을 다닌 지 제가 4년 남짓 됐는데 주로 계산해보니까 200주예요. 야, 200주 동안 제가 한 4번 정도 빠졌어요. 부득이하게 빠졌는데 자, 그동안 쌓였던 정보력이 이제부터 빛을 발휘하고 있구나. 저도 느낌 제대로 받고 있고 물론 경주 적중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자, 그 운을 만드는 것도 제 노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열심히 노력했고 자, 메인 승부처 자, 굉장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 경주 놓고 때릴 충마가 그동안 한 번도 좋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앞으로 많이 뛸 말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내용으로 일관했던 마필인데 데뷔 초부터 제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 자, 드디어 이 마필이 상당히 좋다. 이제부터 타이밍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흥분되죠. 이런 내용 하나 잡아놓으면요 경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남들은 긴가민가 정말 맞나 싶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때립니다. 결국 경마는 확신을 갖고 때렸을 때 먹으면 정말 제대로 한구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4경주 성원의 노림수 예전부터 준비된 노림수입니다. 자, 드디어 그 마필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간이에요. 요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금요일 4경주인데요. 점심시간 딱 지나서 점심 드시고 성원과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적중 한구라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경주 갑니다. 거리 1200 국 5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 성원이요. 네, 3번 황금빛 질주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금 25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승군전을 치릅니다. 자, 이 마필 공백이 좀 긴 상황인데 마필의 컨디션, 발걸음 상태 전혀 이상 없다라는 내용을 먼저 접해놨고요.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지금 19조 역시 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마방답게 준비 잘 해놓고 나오고 있고 뭐 나름대로 지금 편성 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요? 네, 6번 차세대입니다. 이 말은 23전 동안 2번 입상, 또 이창만 2번이니까 사실 말 자체는 뭐 크게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자주 거론이 됐던 말이고 일단은 지금 3차, 5차, 2차 이렇게 최근의 성적이 이렇지만은 최근의 성적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교 때도 보여주고 실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고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 역시 김동영 기수답게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조교를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준다면은 선행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6번만 차세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병주는 제가 배당마 한두를 얘기를 할게요. 기수 때문에 봅니다. 기수 때문에. 9번 고대입니다. 3월 19일 날 출발 불량으로 인해서 출발 심사 재검을 지시받고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 기수들이 이 고대란 말을 잘 못 끌어줘요. 이거는 한 발 쓰는 말입니다. 딱 한 발. 그러니까 가려고 들면은 말이 오히려 안 뜨고 참았다가 쫙 뽑아주는 한 발. 그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 기수하고의 궁합이면은 사토시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병학 마방이 뭐 지금 3주차 접어듭니다만 상금이 없어요, 지금. 5월달 상금이 제로. 오늘 조금씩 될 만한 말에 사토시를 둘을 기승시킵니다. 나머지 말들은 다른 기수 시키는데 고대하고 이따가 구경주에 나오는 말은 사토시를 기승시켜요. 그러면 뭔가 상금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기수한테 좀 각별한 지시가 있지 않겠느냐. 좀 말의 능력을 좀 뽑아달라는 지시. 그렇다면 직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고대는 제가 뭐 들어온 적도 별로 없는 말입니다, 사실. 머리 한 번 친 말인데 착순권에 3, 4착을 몇 번 됐을 때 제가 알아요. 이거는 사토시가 되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배당이고. 네, 5월 19일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암말 경주로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말, 그리고 지난번에 좀 잘 뛰어서 8일 말, 그리고 기수가 교체돼서 8일 말, 뭐 여러 가지 좀 사연들을 안고서 또 조교 내용이 보강이 되면서 변화를 보이면서 현장에서 바람 불 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사연 있는 말들이 대거 포진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혼전 상황으로 배당판 형성이 될 텐데 이번 경주 노림수가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들으시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 아 이 말이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할 만한 충분한 내용들이 박조혁이 머릿속에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어요. 6경주 혼전이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경주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충마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 선정을 했고요. 자, 후차권에서도 8일 말보다는 조금 덜 8일 말 중에서 노림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중배당, 경마에서 한구라의 꽃은 고배당이 아니에요. 고배당도 물론 맞히면 기분도 좋고 또 뜻밖의 횡재도 할 수도 있는 게 고배당인데 우리가 사실은 강하게 노리면서 중배당을 제대로 때렸을 때 이게 경마가 돈이 되는 거는 경마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노림수를 둘 테니까 6경주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600m. 그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정희요. 네, 10번 더월드입니다. 이 말을 3월 24일 날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3착을 3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교가 지금 변화가 온 거는 이 3착을 한 다음부터입니다. 이 3착을 한 다음부터 송경윤 기수가 조교 전담을 하면서 직전에 이제 5위를 했지만은 직전에 분명히 변화가 왔고요. 이 말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조교는 물론이고 실전에서도 어느 정도 복귀를 통해서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송경윤 기수가 다시 한번 공을 들였습니다. 말 좋아진 김에 강한 승부가 기대가 되는 마필이 10번만 더 월드가 되겠습니다. 네, 성훈.
네, 5번 핑크 블레이드입니다. 현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요. 거리가 1600. 최근 두 번의 경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필이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번 새벽 주기시의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마필 컨디션 상당히 좋고, 다실바 기수의 기능. 다실바가 다른 기술보다 조금 이 앞선을 좀 좋아해요. 핑크 블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편성상 충분히 앞선 공략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수순입니다. 두 번 승부가 없었어요. 천지 챔프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3월 26일 날 경주 때는 그때는 요번 편성보다는 조금 빡빡했고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승부기가 조금 빠졌고 직전에는 훈련도 약했고 훈련이 약하니까 체중이 쪘죠 10kg가. 그래서 승부를 못 봤던 마필인데 이번에 다시 훈련 강도 끌어올리고 감량 기수 호흡 잘 맞는 다시 정도윤 기술의 안장이라면 승부 봐야죠.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우리 1600 국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 당근호차님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가 제주 경마에서도 얘기를 했죠. 지난주 강승부주간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경주도 일요일 날 원철 막건을 꽂아내면서 역시 중반장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상승 기류를 이번 주도 역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 8경주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두입니다만 되는 말들이 거의 6두가량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놈들의 껍데기가 다 까진 건지 또 어떤 놈들이 더 있는지 이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까져 있는 말들 3두를 지워내고 더 있는 말들 3두를 뽑아내면서 여기에 중배당 포커스를 맞추고 메인 승부를 진행할 거예요. 경마는 구멍수 많게 지지분하게 그 다음에 또 축마도 이놈도 축이다 저놈도 축이다 데리고 가서는 쇼부가 안 납니다. 제대로 한탕을 찍어내려면 압축된 마번 안에서 제대로 된 때리는 막건이 원틀 막건을 꽂아줄 때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 막건을 허찬진이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산 8경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공략 들어가서 제대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지난주와 같이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 혼합 3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현. 준메인이죠? 예. 네. 먼저 성원현의 준메인이니까 우리 둘이 한 발씩 얘기해야 되겠네. 박정희 의원. 네, 6번 골드 서메이션입니다. 이 골드 서메이션은 사실 제가 그 입사하고서 이제 데뷔전 뛰고 데뷔 초기부터 이 말은 좀 잘만 성장하면 어마어마하게 뛰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좀 성장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또 휴양도 했고 그랬지만은 주폭이 상당히 큰 가운데 순발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장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말이 2월 24일 날 입상, 4월 14일 날 5위인데 상태 자체는 4월 14일 날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2월 24일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기본기로만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준비가 잘 된 상황에서 5위를 차지를 했단 말이 골드 서메이션인데 아마 사토시 기수의 기생술이 이런 데서 역시 발휘가 된다.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토시 기수의 기승은 적임 기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 6번 마 골드 서메이션입니다. 예, 제 추천은 7번 무적 원더풀이에요. 지난번에 기대를 안 했습니다.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더그랜드 메이저 챔프 그 경주에 승부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적응하는데 신경만 쓰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걸음이 이거 승부했으면 그냥 왔다라고 볼 정도까지예요. 자, 7번 무적 원더풀 갑니다. 성원이. 네, 이번 구경주가요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분할이 되면서 각 마방의 희비가 좀 교차됐던 상황인데 제가 부산에 직접 출마 등록장 앞에서 분할된 후에 또 내용을 좀 접수하면서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9마리 분할된 경주 편성이지만 이 중에 딱 4마리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마방에서 주초부터 굉장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번 주가 승부 주간으로 생각했던 마방에서 경주들이 막 깨져나가면서 마필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아쉬움, 만약에 최선의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강한 믿음을 갖고 때릴 만큼 성원이 좀 믿는 마방이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승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예, 구경주 성원현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라스트 10경주로 갑니다. 1200m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 성원현.
네, 저는 4번 우박이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마필이 최근 들어서 보여준 전력이 좀 없는데요. 1200은 언제든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히 지난번보다 이제 확연히 좋아진 컨디션의 등짝 유현명 기수입니다. 자, 우박이도 충분한 능력 발휘가 가능한 1200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우박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주희. 네, 3번마 영토 대왕입니다. 휴양 직후에 제가 메인 승부 가져가면서 적중을 드렸던 말입니다. 아마 웬간한 좀 내용 좀 안다 하는 전문가들, 조교 좀 본다 하는 전문가들은 아마 영토 대왕 놓고 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영토 대왕이 말이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조건 때문에 착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다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또 마리오스 기수 뭐 허찬진 의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마리오스 기수 선행만 잘 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번마 영토 대왕 추천을 드립니다. 예, 라스트 식경주 어렵습니다. 전개도 어렵고 능력들도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꼬여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그런 식경주가 된다. 마리수도 또 12마리고 상당히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 추천했던 말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추천했던 말들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기억력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추천했던 말도 있고 우리 양쪽 위원들이 추천했던 말들도 있고 4kg 늘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그런데 능력으로 커버할 거라고 봐요. 4월 2일 날 I'm Your Father랑 뛸 때도 추천을 했고 그 전 3월 10일 날 낙마 할 때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낙마를 안 했으면 얘는 그냥 왔어요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지난번에 뭐 앞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이겼던 애가 매치 파워 아닙니까? 그러면 4kg는 이겨내야죠. 제가 볼 때. 자 이번 반지의 제왕 늘어난 부중은 내려간 거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반지의 제왕을 추천하겠고요. 식경주는 저도 지금 골머리가 아프네요. 마무리 마번을 내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혼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신경을 곤두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자세한 해결을 해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배팅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이 돼 있어요.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우선 지난주 경마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부터 좀 서두에 좀 짚어보고 경마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 상시 시비가 걸렸던 기수가 이제 김대현 기수였죠. 예. 그 모바일 경주에서 우선 서부투사람 마피를 박성광 기수를 태워놓고서 착순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8착인가 와서 면제부가 주어진 거죠? 예, 그 경주를 보면서 역시 또 말의 능력이 뭐 탁월한 말도 아니었고 좀 주행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 뭐 제가 보기에도 원래 이 서부투사람 말이 좀 주행 물량이 있던 말이에요. 그 김대현 기수한테 뭐 애초에 상시 심의로 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역시나 좀 뭐 결론은 뭐 기수에게 좀 앞으로 좀 성실하게 몰아달라 하는 뭐 이런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그 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박성광 기수가 열심히 안 타줬다고 보는데 소부투사도 원래 말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이 말이 10만 때부터. 네. 어쨌거나 신사구 의원도 좀 좋아졌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말은 좋았는데 순간적인 탄력이라든가 이런 직선에서 이런 건 좋았는데 초중반에 뒤에서 아예 뭐 말몰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초중반한 직선에서 악벽이 나와버리면 뭐 처음 타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박성광 기수가 보면 이 악벽마의 이런 좀 대처 능력은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어떤 말은 뭐 기가 막히게 잘 잡기도 하는데 또 어떤 말은 또 아예 뭐 좀 극과 극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서부투는 좀 원래 좀 말이 좀 상당히 기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서부투사 한 2전 동안 잘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타나?
우선 다음 경주부터 제가 면밀히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면죄부를 주어진 거를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김대현 기수가. 그래 놓고 또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상시 시비가 또 걸렸습니다. 예, 그 태상노 군이 마지막에 직선에서 좀 고개를 자주 들면서 물론 뭐 목차의 승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개를 들지 않고 뭐 정상적인 주행과 이런 게 나왔다면 뭐 태상노 군이 입상을 했을 텐데 또 그렇게 안타깝게 3위 입상을 하니까 뭐 보니까 게시판 인터넷에도 그런 부분에서 또 김대현 기수의 문제를 지적하는 또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경주를 좀 마쳤어요. 메인 승부로 마쳤는데 저는 뭐 이거 자랑할 건 안 됩니다만 그 한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백야행하고 2, 3차 된 말들이 한 집에서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신사고위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들이 한 집에서 두 마리 나와갖고 맨 안 팔리는 말들로만 들어오면서 작전을 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네네. 그런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걸 냉정하게 봤어요. 제가 사실 맞췄습니다. 맞춰서가 얘기가 아니고 맞췄다고 이 기수들을 안 혼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맞춰도 혼내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 경주를 냉철하게 비디오 분석을 해보면은 3위 게임이에요, 솔직히. 3위 게임인데 이 밀어 제끼는 그 모습이 태상노 군이 물론 고개가 좀 높다 한다 하더라도 무려 6번이나 고개가 제껴지더라 이거죠. 그렇게 제껴질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시심의가 들어간 거고 모든 경마 팬들이 3번, 2번에 배팅하신 분들이 아마 제주 재결실에 전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시심의가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먹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태상노구는 원래 그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교 때도 항상 그렇게 직선 구간에 오면 고개를 자주 들었고요. 조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만약에 핸디캡 위원이 만약에 저 말이 조교 때라든가 그전 경기에서도 한 2번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말의 특징을 좀 감안한다면 이 재결 위원이 뭐 좀 기수한테 좀 징계를 주기에는 말의 악벽에 인한 저는 뭐 물론 저는 그 경주를 태상노군을 충마로 해서 예상을 접근했기 때문에 태상노군이 입상에 실패한 거는 뭐 저의 예상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실제 그 경주를 보면서 말이 그렇게 악벽을 들었기 때문에 좀 입상에 실패한 것이지 기수가 의도적으로까지 그렇게 해석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 경주를 적중하신 분들은 정말 좀 운이 좋았다, 뭐 하늘이 도왔다는 그런 부분은 좀 경주 운이 아닌가 하는 뭐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신사고위원하고 좀 생각이 좀 틀려요. 저는 제가 맞춰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운이 아니고 예. 인재라고 보면 돼요. 틀리신 분들은 이게 인재로 보면 됩니다. 인재. 사고가 날 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인재라고 봐요. 그리고 뭐 고개를 뭐 한두 번이야 제낄 수 있다 하지만은 뭐 무려 6번이나 제껴지게끔 탄다는 거는 아무리 악벽이 있다고 해도 수긍이 안 가는 점이고 그렇다고 그 한 집에 그 백야영이 한 집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 또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집에서 나와서 앞에 보낸 거를 가지고 늦게 땄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거는 제가 맞춰서가 아니고 이거는 상시심의 결과를 주목해봐야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예, 뭐 저도 어떤 판단을 할지 재결해서 그리고 하필 또 연이어서 이렇게 두 건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김대현 기사한테는 좀 여러 부분에서 또 고객들의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부분에서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뭐 좀 결과를 보면서 다시 또 이 부분은 또 서로 얘기를 어차피 의견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좋아요. 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경주를 마쳤다고 뭐 김대현 기술 감싸고 이럴 제가 예상가가 아니라는 거 아마 신사고위원도 아실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한번 상시심의 결과를 주목해보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내일 또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또 오늘 또 공교롭게 네. 또 상시심의에서 또 돌아오는 기수가 있죠. 김원곤 기수 나오죠. 또. 예. 그 기수 얘기 또 경주 중에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경주 갑니다. 400m 4세 이하 마필들 9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위원 추천만부터 한 마리 내보죠.
이게 8번 막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데뷔전 때 보면 400을 뛰었고, 그 다음에 800을 뛰었는데, 뭐, 데뷔전 때는 일단 편성은 상대가 셌던 편성으로 보고 싶고요. 두 번째 경주 보면, 밀고 나가는 이 순간적인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말이 기본적인 체형도 큰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훈련 때도 보면 또 김진호 기수가 400에 맞게, 출발 연습을 반복하면서 좀 스피드를 끌어내는 또 그런, 또 나름의 훈련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번 게이트 쪽 고공행진 딱히 뭐 다른 말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좀 8번이 유리한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저도 얘기했던 기수들이 여기 두 마리 다 나와요. 김대현 기수 지금 상시심이 걸려 있고 6번 7보에 대역달성의 김원근 기수는 상시심이 풀려서 이제 기승정지 풀려갖고 나오고 있고 이 두 마리 말들이 열심히 안 탈 수가 없는 입장일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다들 뭐 인기 말들 또 어중간한 인기 말들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6번과 7번은 참 혈통이 없는 말이에요. 혈통이 형제말이 없는 말이다 보니까 혈통적인 기대치는 없는 말이고 좀 체형은 좀 날렵하고 좀 키가 큰 체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지난번부터 스피드가 발휘가 되는데 7번 정도의 내용만 띄워준다면 뭐 충분히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겠다 보고 싶은데 이 혈통이 없는 말이다 보니까 좀 이런 말들은 좀 기복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난번 훈련인지 뭔지는 저도 좀 약간 의문스럽고 좀 아무튼 6번은 뭐 지난번 정도의 걸음이라면 좋습니다. 9번만 대업 달성은 역시 순발력이 있는 반면에 말이 직선에서 말이 안으로 기대는 좀 까다로워요. 김대현 기수니까 이 말을 데뷔전 때도 10초 끌고 왔지. 그 다음에 그 기록 때문에 이 제주 자체 경주였는데 기록 때문에 당연히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박성환 기수가 타니까 아예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대현 기수의 기승술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말이 안으로 기대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또 외곽에서 김홍원 기수가 어떻게 좀 몰아줄지 또 이 친구가 지금 한 2달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승 감각이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지금 계속 능력 미달만 받았던 3번 반올림이란 마필이 주행검사 때 약간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내용이 없나요? 훈련 때 보면 이 말이 기본적인 체형과 이런 걸음은 괜찮아요. 말이 체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말은 괜찮네 싶었는데 주행 심사나 이렇게 뭐 예전에 보면 이 말이 주행 심사는 상당히 여러 번 받았어요. 이런 참 제주 말들이 이렇게 뭐 능력 검사만 뭐 한 5번 이상 받은 말들은 참 기본적인 악벽이 워낙 심하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장기 휴양 이후에 지금 마방도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 때도 보니까 기본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었고요. 근데 뭐 혈통은 그렇게 뭐 탁월한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장기간의 휴양으로 지금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병권으로는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지금 일경주는요, 이 모바일이기도 하니까 좀 가볍게 배팅하세요. 왜냐면은 이 김대현 기수하고 김원곤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주부터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타는지 안 타는지 봐서 이제 열심히 타는 말들은 주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수는 또 벤치를 놓고 모바일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앞에 나가는 고공행진 쪽에 빵수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필두로 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경주입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신사고요. 이 안쪽 게이트에 3번만 추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외곽 게이트에서 나윤아 기수가 좀 정계상 꼬이면서 호미권에 좀 정계 펼쳤는데 안쪽에 내려온 조건이라면 좀 차분한 선입 전개 기대할 수 있겠고요. 휴양 갔다 와서 복귀 전에 4월 7일 경주를 보면 기본적인 선입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발빠른 말은 없고 선행말도 어중간한 스피드의 말들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3번이 선행까지도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외곽에 있는 계승 왕관이 되겠습니다. 경주를 치르면서 힘이 좀 차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선임력이 붙으면서 근성까지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걸음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10번 계승 왕관을 추천하겠고요. 한두만 더 얘기해보죠. 역시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 역시 계승왕관과 함께 뛰었던 5번만 가야 무패입니다. 이 말이 기본적인 걸음과 밸런스는 괜찮은 말이에요.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좀 상당히 열심히 뛰는 이러한 습성은 있는 말이고 지난번도 또 외곽 게이트에서 약간 좀 어렵게 경주를 풀어갔지만 끈기를 발휘하는 내용이었고요. 5번만 가야 무패도
열심히 뛰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내려왔다면 좀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하겠고요.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거리 800m고요. 3세 이상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성호 의원. 10마이 9번마 긍정맨이 있는데요. 주인 검사에서는 후미권의 탐색성의 주인 검사였는데 기본적인 혈통이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혈통이 보면 삼도령이라든가 서부제일, 선입에 아주 명마까지는 아니었지만 끈끈하게 띄워주는 이런 선입 끈기를 갖춘 이런 말이고, 여기 보면 특별하게 혈통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말도 없고, 9번마 긍정맨이 데뷔전 때 그 정도의 좀 빠른 선입력과 걸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또 외곽 게이트지만 또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신마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안쪽에 2번 태조합니다. 지난번에 거리를 줄여서 탔다고 하고 우승을 했다 하지만 원체 여력이 있었어요. 채찍도 안 되고 그냥 밀기만 하면서 원체 여유 있게끔 뛰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안쪽 게이트에서 능력 발휘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태자를 추천하겠고요.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6번 금빛모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번 보면 900, 이 말이 거의 예전에는 400m 위주로 출전을 했던 말인데 최근에 800m도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지난번에 보면 후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런 추입적인 걸음을, 추입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800m도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로 힘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경주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2017년 5월 19일 금요경마 제주 4경주 거리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구도 당근원창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경마팬 여러분들께 강승부 주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자료로 분명히 이겨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요일 대승 만들어드렸고 토요일도 이겼고 일요일도 역시 대승으로 3일 내리 지지 않고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날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 상황을 냈죠. 129배짜리. 그 다음에 불러드린 말들이 1, 2, 3차기 나란히 오면서 3상승식은 800배가 넘는 배당을 원틀 막권으로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어요. 그 경주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경마팬 여러분들 한테 추천드린 말들이 못 들어와서 슬픔을 많이 드릴 때는 당연히 고개 숙여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잘했을 때는 경마팬 여러분들의 칭찬을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 상승길이 올라탔습니다. 지난주 이 기세를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주경마 후반부 쪽으로 메인을 잡는데 이번 이 4경주는 출전마들의 능력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혼전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승부의지를 강하게 하고 나오는 마필들 쪽에 점수를 더 줘야 됩니다. 그 강한 승부의지를 읽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 4경주에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헛바람 잡는 인기마저 도려내고 승부의지 강한 마필들 3도 압축해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5경주는 신사고 의원의 메인 승부이기도 합니다. 800m고요. 4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고 좀 냄새도 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배당이 포인트 맞추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신사고 의원 출사표 한번 던져보죠. 예, 그 5경주는 이거는 제가 오두마번을 좀 처음에 선정을 하면서도 최소한 5등에서 지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막권이 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입상 가는 말이 한 7, 8마리 돼요. 그만큼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지금 800에서는 능력 발휘가 됐던 그런 말들이고 탁월한 강마가 없고요. 인기말들이 아주 최상의 상태도 아니고 인기말들이 좀 상태가 약간씩 서서히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감도 있는데 상당히 이런 혼전 구도에 제가 아주 축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그런 관심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으로 아주 중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좀 오늘 좀 어려운 경주를 제가 최근에는 약간 좀 적중에 비중을 두면서 좀 그래도 꼭 메인은 좀 적중을 기대하는 쪽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이 경주는
아주 어려운 경주지만 뭐 제가 기대하는 충막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 말을 놓고 역시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충만을 놓고 배당으로 이번 금요일 경마는 노린다. 신사고위원회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같이들 동참하시고 좋은 적중들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900m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했어요. 삼천지교. 그런데 뭐 열심히 안 갔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탔다고 보기도 그렇고 뭐 어중거리하게 탔어요. 어중거리하게. 네, 그래서 목차로 3착이 됐는데 8번 삼천지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동일 부중에 그 정도 편성이라면 여기서는 좀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천지교를 다시 한번 추천하겠고요. 저도 좀 뚜껑이 좀 열려서 져서 다시 한번 이기러 갑니다. 삼천지교. 자, 신사고위원. 예, 삼천지교는 사실 지난번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좀 화가 났던, 좀 약간 좀 직선 말머리가 좀 상당히 수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는 휴양 갔다 와서 좀 복귀한 말들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3번과 당대 가문입니다. 이게 22주간 아주 뭐 장기간의 휴양이에요. 장기간의 휴양이었고 훈련 때 보면 전혀 훈련이 없었습니다. 역방향으로 한 바퀴만 가볍게 몸만 풀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인데 어떻게 뛸까 좀 지켜봤는데 이게 앞선에 붙으면서 뭐 삼천지교 한라왕제 거의 대등한 승부를 펼쳤어요. 물론 이번에도 훈련 때에는 뭐 같은 패턴으로 역방향 위주로 뭐 차분하게 풀어주는 왜 훈련을 이렇게 하는지는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훈련에서는 뭐 가볍게 몸만 풀어주고 있지만 또 기수가 또 김대현 기수네요. 또 오늘 또 앞쪽에 얘기가 맞다. 김대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금 시험 갔다 와서 바로 그 정도의 적응력이라면 3번만 당대 가문 이게 으뜸공신의 바로 위에 형제 말입니다. 이 말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싶네요. 예. 두 마리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두 마리. 지금 관심말을 당대가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삼천지교는 인기마에 준하는 마필이고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육경주 포인트를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7경주로 갑니다. 거리 1610m 한라마 2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소원천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햇살처럼 천만금 대탄성 뛰는 경주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더라고요. 이 1000m에서 뛰었다가 1400을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바로 적응하는 모습이고 끝걸음의 여력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1610m 그대로 돌아제낄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1번 소원천하를 걸음이 상당히 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에. 예, 저도 인기만인데요. 이번 뭐 확실성입니다. 뭐 선행은 아주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말이고, 물론 지난번 보면 끝걸음이 좀 죽으면서 좀 고배당을 좀 이 말이 빠지면서 또 고배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수를 좀 아무래도 나연아 기수가 약간 좀 장거리에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수를 김경훈 기수로 바꿨다는 점이 좋고, 김경훈 기수가 기승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말이 보면 초중반 페이스 안배가 중요한 말인데 김경훈 기수 스타일은 뭐 차분하게 페이스를 늦추면서 힘안배를 하는 이런 또 그런 전개의 능력에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김대현 기수 기승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 나윤아 기수가 이제 말아나가고 이제 끌리면서 싸웠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들이 직선에서 잡아챈 건데 김경훈 기수는 뭐 이런 선행발들을 갖고 페이스 안배를 완전히 늘어뜨리게 가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의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마리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9번마 송악창가는 뭐 제가 이 말을 추천한다고 얘기 꺼내는 게 아니고 이 송악창가가 김홍건 기수가 떠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훈련 때는 또 김홍건 기수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복귀 전에 다시 한번 저 말을 타는가 했었는데 또 바로 또 오늘에는 또 무전이 기수로 바뀌면서 아마 또 김홍건 기수가 기승을 하기에는 또 여러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또 그런 또 악연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송화창가가 다시 오늘 나오는데 이 말이 지난번 뛰고 나서 한 달가량 한
단기간에 휴양을 나갔다 왔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상태가 그렇게 썩 제가 뭐 좋지는 않다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능력과 기승술로 이겨낸 입상이었고요. 휴양 갔다 와서 상태는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장거리 경쟁력이 어떨지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약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능력상 어차피 1번, 2번의 인기마 쪽에 지금 휴양 말인 7번, 9번이 어떠한 뭐 능력과 상태를 발휘하나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휴양마 쪽에서는 9번이 좀 얼마나 상태를 끌어왔는지 좀 현장에서 살펴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요일 제주경마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게끔 쓰시고요. 신사고 의원. 네. 토요경마에서도 제대로 된 우리 해설 내용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은 내용들 가지시고 승리하는 경마 하시길 바라겠고요. 토요경마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